우리가 왜 임진강가에 있는 경순왕릉을 제일 먼저 왔을까요?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임진강의 시작. 마지막 왕이라서요. 마지막 왕이라서요. 네, 어느 시대 왕일까요? 신라 시대요. 네, 맞았습니다. 56. 네, 임진강이 있어서 신라로 내려가지 못한 자기 나라인 신라에 묻히지 못한 유일한 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가볼까요? 멤버들 다 같이 렛츠 고! 체크 잇아웃! 체크 잇아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렛츠고 체크 잇아웃이요? 경주에 갔을 때 왕릉 크기가 얼마나 했던가요? 정말 컸어요. 정말 컸어요, 제가 진짜.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사실 네네. 경주를 네. 그 전동 바이크 그거 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타고 돌아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봐도 엄청난 규모인데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정말 산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오는 사람들이 경순왕릉을 가면서도 신라 임금님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자, 신라 왕릉에 비하면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대부들 묘보다도 작아요. 그니까요. 왕릉 보고도 되게 작은 걸 처음 봐가지고. 왕릉은 큰 거는 지금 이 나무만큼 이렇게 큰 능으로 이제 경주 가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크기가 규모가 작다는 거죠.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경순왕은 신라의 왕인데 왜 신라에 아니고 여기에 붙여 있는 건지 나도 궁금했어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궁금하죠. 네. 신라의 땅이 원래 어디? 경주죠. 경주 쪽에. 네. 경순왕이 처음부터 왕이 될 준비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왕세자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분이 아니에요.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신하들과 이제 국가 행사를 하다가 견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왕에서 끌려 내려가죠. 그래서 얼떨결에 나라를 경영하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들을 살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8년 지나 9년 차가 돼가는데 견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왕건이 자유롭다고 소문이 나서 그 성에 있는 성주들이 계속 투항을 하는 거예요. 왕건한테. 이쪽에서 투항하면 소문이 듣고 또 저쪽 성에서 투항을 하고. 그러니까 경순왕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겠고 더 이상 이보다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전쟁을 견훤하고 하자니 백성들만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신하들하고 의논 끝에 개성에 있는 왕건한테 편지를 들고 가요. 그 투항을 하고 나서도 35년을 더 사세요. 그러니까 그 왕건이 그때 투항했을 때 굉장히 대우를 잘 해주세요. 고려시대 때 사신간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신라가 고향인 경순왕을 거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건이 자기 딸 낙랑공주하고 결혼을 시켜. 근데 이제 부인이 아무리 예쁘고 잘해줘도 고향이 그립고 백성들도 걱정이 되고 이러니까 개경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산이 조금 야트막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영수함이라는 암자가 있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신라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나라는 고려에 넘어갔지만 그래도 행복하기를 계속 이제 두 분이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마 제 추측에 그래요. 이렇게 깨끗발을 하고 신라 쪽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어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도라산이라고 불러요. 네네. 도라산. 지금은 도라산 전망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밑에는 도라산 경의선 기차역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산 이름을 경순왕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그렇게 있다가 35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슬프네요. 네. 그런데 그 경순왕의 사이가 경종이에요. 경종. 고려 경종.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돼서 사위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을까? 나의 묘비에 신라를 새겨라.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신라에 신라에 죽어서라도 돌아가고 싶으니 신라로 나를 좀 보내줘라. 그래서 사위가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이제 시신을 이렇게 그 장례를 치러서 시신 옹굴과 가다 보니까
여기서 낭낭공주랑 결혼해서 35년을 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이도 그때 당시 평균 연령보다 2배나 더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놈들이 우리 임금님을 죽였어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 거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법을 바꿔서 왕의 시신은 궁궐에서 백리를 못 벗어납니다. 딱 그래서 가는 시신 운구 행렬을 딱 막은 거예요. 개경에서 여기 고랑포까지 우리 아까 들어오던 그 입구가 고랑포인데 거기까지가 딱 백리예요. 백리.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멈추세요. 백리 못 넘어간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시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제 여기 하게 됐는데 지금 묘제 여기 묘를 구성하는 이 성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고려 시대 때 묘제가 아니에요. 그때 묘를 만들었는데 실전이 돼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없어졌다가 영조 때 찾아서 다시 조성을 해놨는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묘가 실전이 됐었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멀지만 저기 보면 묘 앞에 보면 묘비 보이잖아요. 거기 보면 총탄 자국이 막 있죠. 네. 그게 다 6.25 전쟁 때 그 총탄 자국이거든요. 실제 좀 진짜 총탄이. 네네, 진짜 총탄. 그래서 그래서 묘가 또 없어졌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조성된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글씨가 이렇게 경순왕릉이라고 쓴 건 아까 우리 멀리서도 글씨가 보였잖아요. 총탄 자국이랑 같이. 근데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묘가 실전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막 갖다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했어요. 근데 훼손됐구나. 여기 바로 앞에 임진강이 있고 고랑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빨래를 아이고. 이렇게 편편하고 이러니까 납작하고 편편하고 이러니까 빨래를 하고 그러게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처음에는 또 여기로 바로 온 것도 아니고 고랑포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거기다 놨다가 그래서 다시 또 이쪽으로 이제 오게 돼서 경순왕 자체도 삶 자체가 조금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순환을 많이 당하셨는데 묘도 그렇죠. 또 이것 비석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많은 왕릉을 좀 봐왔지만 좀 봤던 왕릉 중에서 좀 굉장히 뭉클한 사연이 이렇게 슬픈 참 묘비를 보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경순왕릉 앞에는 고랑포구가 있는데 고랑포구는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시대마다 길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파주나 문산의 길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여기 보면은 이 길이 그 당시에 아랫지방으로 가는 그 큰 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출발하면 호로고루성을 지나서 양주시의 의정부를 거쳐서 광나루를 건넜어요. 광나루를 건너서 하남 지난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충주, 경주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개성에서 파주를 거쳐서 해음원, 고향 여기 의주대로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길은 고려가 한양의 남경을 1067년에 세우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된 길로 이제 발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고려시대 때는 고랑포를 통해서 광나루를 지나는 길, 그 다음에 개성에서 파주를 지나서 사평나루를 지나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나루를 지나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었고요. 남경에서 또 나주나 광주로 내려가는 그 큰 길이 있어서 고려 개경에서 아랫지방까지 내려가는 큰 길이 3개가 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